자, 국회의장 생각은요. 청와대가 지금 강하게 국회를 압박하는 것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학 국회의장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만섭 전 국회의장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장님의 투철한 신념과 원칙으로 어렵게 지켜내신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입니다. 자, 이재명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근데 전 계속 이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왜 민생 법안, 일자리 만드는 법안 빨리 통과시키지 않느냐, 직권상정 국회의장이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요구해도 안 들으면 그만 아닙니까? 왜 청와대의 요구가 삼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국회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실 말씀 맞습니다. 청와대에서 요구를 한들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제가 볼 때도 지나칠 정도로 압박을 세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당장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만나고 와서 곧바로 브리핑을 하면서 네. 일반 쟁점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만 처리하는 거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반면에 또 친박 의원들이 다 나서서 네. 오늘도 이제 김태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의장이 멋만 자기 폰만 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장이 느낄 때는 이건 단순한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폰만 잡으려 한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기만 하려고 한다. 뭐 언짢을 만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만섭 의장 연결식에서 정의학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을 당시 지켰던 의장님이신데 지금 위협받고 있다. 네. 이걸 왜 했나를 잘 들어보면 네. 당시는 사실은 직권상정이 가능한 때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장이 얼마든지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법안을 강제로 보내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그 자체를 못하게 기본적으로 부인을 한 겁니다. 네.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는 게 어쨌든 법의 취지입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청와대에서 저렇게 압박을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느낄 때는 삼권분립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이만섭 전 의장이 남긴 거 숱한 거 중에 두 가지를 저희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날치기는 없다라는 책에서 보이듯이 날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국회의장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원만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무당적,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당적을 의장 동안에는 잠시 내려놓게 된 그런 의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차장이 아주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국회는 어떤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런 하부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의 권위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국회가 정말 돌아가지 않고 여야의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초조함은 능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청와대 대변인이나 또 친박의 핵심이란 사람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막말성 비판을 쏟아놓는 것, 이건 정말 하수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여기서 정치부 기자들하고 저 법조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저는 그 정의화 의장 네. 말씀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말을 해가지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에서 국회의장 그만두라고 합니까? 네. 전혀 안 그러죠. 네. 그거는 청와대의 어떤 지금 절박함에 대한 표현이고 네. 국회의장에 대한 부탁이죠. 이게 강요는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이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정의화 의장 말은 있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어떤 법안에 요구가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토론이 되고 네. 반대 토론이 행해지고 이런 상태라면 이 말씀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게 전부 나와 계신 분들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회냐 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는 지금 좀 심한 말이지만 식물국회다. 네. 어느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식물국회다. 그렇다면요. 네. 국회가 부존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어떤 법안을 만들고 우리 민생을 살피는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입법 아닙니까? 네. 그걸 하나도 못하는 3년 동안 법안을 만들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하지 않는 국회죠. 이거야말로 네. 비상사태죠. 비상사태는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 법률가로서 그리고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현장에서 보는 시각 또 법률적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국회가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정의화 의장 이 사진 한 장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 장면인데 일단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정의화 의장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직권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자기가 여야의 중재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당장 어제 실천합니다. 어제 밤이었죠. 어제 밤에 의장 공간으로 네. 양당 대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소주 만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2시간 반가량 네. 법안 얘기, 선거 획정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고 전했죠. 네. 그리고 사실 저 자리를 이제 보완을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아침에 공개를 합니다. 의장이. 네. 그것도 이제 계속 자기가 중재를 하고 있다는 걸 아무래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차장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이렇게 5분이 만나면서 절대 보완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정의화 의장이 공개를 했거든요. 자, 여야 대표들 저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 아침 장면에 바로 어쩌녁 얘기를 다룬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정의화 의장과 그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좀 어떠셨는지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의장님이 의장님 말씀하셨어. 아이고 참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의장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5명이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당히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의장과 대화를 나눴다면 크게 두 덩어리일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어떻게 그을 것인지에 대한 것 하나고, 그 다음에 여야가 일자리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인데 아마 전자 쪽이 조금 더 많이 논의됐을 가능성은 보입니다만 어쨌건 국회의장으로서 노력은 하는데 청와대는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얘기를 했고 국회의장은 삼권 분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상사태가 하나는 비상사태고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네. 국회의원 선거구는 비상사태고 네. 나머지 경제법안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게 지금 정의화 의장의 생각이죠. 네.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에서는 왜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국회의원 그 선거구는 비상사태는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네. 이렇게 한 거고 국민들 일자리나 이런 거는 비상사태 아니라는 거는 정의화 의장이 폰만 잡는다고 아까 누가 여당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국회의장의 중립성 요걸 내세우기 위한 어떤 그 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네. 여성한 변호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특히 19대 국회 들어와서 명쾌하게 뭐 하나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현기환 정무수석부터 네. 진실로 어떤 쟁점 법안 타결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다면 야당의 중진 의원, 야당의 대표급 의원들부터 찾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야당 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현 수석이 찾아온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지금 어제 이제 회의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어차피 지금 정의화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1대1로 네. 야당을 설득해야겠다. 그래서 각자 친한 사람들을 설득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러니까 정 의장의 중재와 의원 여야 간의 협의를 좀 지켜보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네. 청와대의 요구가 강압이 아니잖아요. 정의화 의장이 전혀 말을 안 들으니까 1대1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정치로서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국회거든요. 국회와 아주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좀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김승현의 뉴스탑10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주 극적인 장면 하나 좀 보는 것 같네요. 두 분의 생각이 다 일리가 있고 좀 존중해야 될 생각 같습니다. 자, 연말까지 국회는 계속 이어질 상황입니다만 내년 4월 총선에 관련 법안 처리한 것,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던져놓은 그 일자리 만들기 관련 법안, 과연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국회의장과 정당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인지 우리 정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흘 좀 더 남았습니다. 관찰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차장 여기서 좀 제작 때문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패널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6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